네, 우리 어떤 패턴 하고 계시죠, 베프님들? 바로 nếu A thì B 하고 있어요. 만약 A 하면 그러면 B 하다라는 표현 하고 계시고요. 자, 우리 바로 그냥 가죠. 단어 보러 갑시다. 네, 자, 우리 만약 첫 번째 문장의 단어부터 볼게요. 바로 만약 배고프면 빵 한 조각 먹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배고프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배고프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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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다이. 그래서 너희 하면 배고픈이라는 뜻이죠. 너희 배고파요. 그쵸? 자, 반이어 알고 가야죠. 배부르니까 no 하고 외웠어요. 그래서 no 배부른 짝짓기로 외워주세요. 너희 배고프다 배고프다이 너희 배고픈 배부르니까 no 배부른 이렇게 챙겨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빵 한 조각을 먹어라 라고 문장 끝에 이제 제안하는 거 붙여야겠죠. 뭔가 제안할 거예요. 우리 동사 뒤에 예 또는 동사 뒤에 네 사용했죠. 예 또는 네 붙이면 제안하는 표현이 됐고요. 자, 그리고 한 조각의 빵을 먹어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조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베트남어로 명 이에요. 그래서 한 조각은 뭘까요? 명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단어 보면 명이 아니라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두 개가 달라요. 명 하면 조각이고요. 명 하면 여러분 입이에요. 스펠링은 같지만 올라가서 이렇게 떼서 위로 올려 먹어야 되니까 이건 조각이고요. 입은 가만히 있죠? 입 안에 넣죠? 그래서 쿵 찍어줄 거예요. 입입니다. 조각, 입. 요것도 같이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빵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마잉메이였죠. 근데 마잉만 써도 빵이라는 뜻도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마잉메이 또는 마잉 모두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보고요. 자, 두 번째. 만약 책을 늦게 반납하면 너는 벌금을 낼 것이다 있어요. 자, 우리가 사실 한 번씩은 다 봤던 단어인데 활용을 안 해서 좀 까먹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늦은이라는 단어는 바로 무온. 우리 늦게 왔구먼 이거 했잖아요. 그쵸? 무온, 늦은, 늦게라고 했고요. 자, 책을 반납하다, 되돌려주다 또는 돈을 지불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나왔나요? 짜 이거 했잖아요. 짜 여기 있어. 짜 하면 되돌려주다, 반납하다 라는 뜻을 가지죠. 그리고 책을 반납해요. 책은 책 써자? 네, 이건 바로 나왔죠. 싸이. 그래서 책 반납해. 짜싸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조건절에 있는 단어들 끝났고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벌금을 받는데요. 그럼 벌금을 받게 되다 안 좋은 일이에요. be 쓰고 그 뒤에 벌금을 받는 건 벌금을 팟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팟 돈 내세요. 팟 그래서 팟 하면 벌금을 내다. 두 개 합쳐줄게요. bị phạt tôi bị phạt 하면 나 벌금 내게 됐어. 벌을 받았어. 이렇게 벌 받다라는 뜻도 있고요. 벌금을 내게 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벌 받을 일은 별로 없으니까 벌금을 내게 되는 거겠죠. bị phạt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요. 만약 보너스를 받는다면 아까는 우리가 자마 또 중수 하고 복권 당첨된다면 쳐선다고 했어요. 조금 희박하죠? 이거 현실 가능성이 좀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만약 보너스를 받는다면 나는 새 차를 살 거야 했어요. 자, 보너스는요, 우리가 보상으로 주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tiền thưởng 입니다. 여기서 바로 등이 바로 보상하다, 보답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tiền thưởng 하면 뭔가 보너스 또는 우리가 사례금 이런 거 할 때 tiền thưởng 을 사용하죠. 아시겠죠? 돈이란 단어와 보상하다, 보답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tiền thưởng 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뭔가 받아요. 우리가 돈을 받든 편지를 받든 뭐였죠? 그렇죠. 년 기억나시나요? 년 하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다 받다 편지할 때 배웠어요. 받다는 년, 보내다는 gửi였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년, 받다도 같이 챙겨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차라고 한다면 그냥 너랑 나 다 알고 있어. 그럼 세만 써도 되고요. 또는 세오또 하셔도 되죠. 자동차라고 해서 세오또 하셔도 되고, 새로운 건 아시죠? 바로 의 였고요. 반대말은 꾸진, 꾸 같이 챙겨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 오토바이 택시로 가면 우리 오토바이 택시 베트남어로 뭐라고 하죠? 네, 안고 가는 차예요. 그쵸? 세움 아저씨 안고 가죠? 세움이었어요. 세움 하면 세움이죠. 그쵸? 만약 오토바이 택시로 가면 싸고 빠를 거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오토바이 택시로 가면 하면 뭐뭐로써 간다. 네방 교통수단 또는 이때에는 방을 생략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교통수단 역시나 뭐뭐로 가다 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싸고 빠르다. 자, 형용사 두 개 연달아 나왔는데 우리 둘 다 압니다. 싸제, 이거 정말 싸제 하고 배웠잖아요. 제 또는 레 하면 저렴한 이란 뜻이고요. 빠르다, 빠르게 냥 해서 빠르는 냥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레 또는 제 냥 요거 챙겨 두시고요. 여러분들 반이어 당연히 알고 계시죠? 비싸다 해서 제 반대말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얀의 반대말 천천히 요거까지 같이 챙겨 두시고요. 자, 만약 덥다고 느끼면 에어컨을 켜라 라는 문장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느끼다란 단어, 우리가 feel에 해당하는 베트남어가 정확히 더이예요. 뭐라고요? 더이. 자, 만약에 내가 느끼기에 또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너가 생각하기에 어때? 너가 느끼기에 어때? anh thấy, chị thấy, bạn thấy thế nào?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뭔가 음식을 막 먹었어. 야, 이거 어때? 이렇게 물어볼 때 그냥 thế nào?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bạn thấy thế nào? chị thấy thế nào?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때 바로 thấy 하면 느끼다 라는 단어고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덥다고 느낀다면 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nóng quá 아시죠? 왜 이렇게 덥nom해서 nóng quá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을 켜라 이렇게 갈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전원을 켜는 것, 특히나 가전기기 앞에는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뚜껑을 여는 거예요. 스위치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우리가 문을 열다 할 때도 봤었어요. 의미를 확장시켜서 우리가 가전기기에 전자기기 등의 어떤 스위치를 열 때, 켤 때를 바로 라고 하죠.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끌 때, 어떤 가전기기 끌 때는 우리 딱 끈다고 했잖아요. 요걸 더 많이 사용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전기기를 켜는 것, 끄는 것, 이렇게 짝지어 주시고요. 자, 에어컨은요, 차가운 기계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my line 하면 에어컨. 자, 마지막 문장인 단어 볼게요. 만약 이메일을 체크한다면 나한테 전화 줘. 야, 이메일 체크하고 전화 줘. 이런 문장을 우리가 이따 만들 건데요. 자, 체크하다라는 건 우리 검사하다라는 단어. 네, kiểm tra. 자, 이 단어도 활용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중간중간에 우리 뭐 테스트 보는 것, 검사하는 것, 그런 작은 시험들도 kiểm tra 또는 그냥 kiểm tra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건강검진하는 것도 역시나 kiểm tra sức khỏe라고 불러요. 그래서 kiểm tra 하면 검사하다는 거고, 여기서도 체크하다 가져가면 이메일을 이렇게 체크하는 거 kiểm tra 이메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kiểm tra 체크해 두시고, 전화를 걸다라는 표현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gọi 부르다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gọi cho 대상하면 그 대상을 위해 부르는 것. 우리 옛날에 누구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렇죠? 누구 좀 바꿔주세요 라고. 그래서 gọi cho 대상하면 그 대상에게 전화를 걸다. 또는 여러분 gọi điện thoại cho 대상도 보실 수 있어요. điện thoại 전화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거에 대한 저 대상 요렇게 요 세 가지 표현 모두 거의 저 대상, 거에 대한 도와이 저 대상, 거에 대한 저 대상 다 누구누구에게 전화를 걸다라는 표현입니다. 괜찮으신가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어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아마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많이 반복을 활용을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오늘 한번 나왔으니까 제대로 활용하면서 바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바로 갈게요.